자기 선택적 독서는 독자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책을 읽는 것이다. 독자는 추천 도서 목록에서 책을 스스로 선정하거나 선정해야 할 책의 목록 같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책을 선정할 수도 있다. 책을 선정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이든 그렇지 않은 경우이든 독자는 책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 어려움은 독자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책을 잘못 선정하여 독서에 실패하면 독서 자체에 대한 흥미나 동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독자는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 자신에게 적절한 책을 선정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자에게 적합한 책을 고를 수 있는 전략으로 우츠와 웨드윅은 북매치 전략을 제안하였다. 북매치는 9가지 책 선정 요소인 책의 길이, 언어의 친숙성, 글의 구조, 책에 대한 선행 지식, 다룰 만한 텍스트, 높은 흥미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전략의 명칭으로 독자의 독서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책과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흥미를 고려하여 독자가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전략이다. 9가지 요소는 독자와 관련된 것과 책과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책의 내용에 대한 흥미와 관련된 높은 흥미, 장르에 대한 독자의 선호와 관련된 장르에 대한 관심, 책이 어떤 내용이나 어떤 인물을 독자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과 관련된 연관, 독자에게 주제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과 관련된 주제 적합성, 책에 대한 선행 지식이 있다. 후자에는 독자가 읽기에 적당한 정도의 분량과 관련된 책의 길이, 글의 의미가 잘 이해되는 것과 관련된 언어의 친숙성, 글의 구조, 책에 사용된 단어의 수준과 관련된 다룰 만한 텍스트가 있다. 9가지 요소를 이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각 요소는 독자와 관련된 것과 책과 관련된 것이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자는 9가지 요소와 관련된 질문을 직접 만들거나 미리 만들어진 질문을 활용하여 9가지 요소에 대한 자신의 수준이나 능력, 경험 등을 점검한다. 점검을 마친 후에는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선정한다. 가령 한국의 풍속화와 관련된 책이 있다고 할 때 독자는 글의 구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각 장의 작품을 예로 많이 들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4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어 내가 읽기에 편할 것 같다 와 같이 답변을 작성한다. 독자는 북매치 전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책 선택의 어려움이나 적절하지 않은 책 선정으로 독서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려보고 자기 선택적 독서를 통해 독자는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다. 책을 읽음으로써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독서에 성공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독서에 성공하는 경험을 한 독자는 독서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높아지며 독자 자신의 독서 능력과 성공적인 독서 행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높일 수 있다. 20세기 사회 철학자 노직은 개인은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이고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나 재산에 대한 권리 등 개인의 권리는 국가와 같은 권력 등이 위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력을 지닌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자연 상태에서 최소 국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여 가장 정당한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노직은 국가가 강제력의 독점과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 공급이라는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강제력은 부당한 침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위적 힘, 즉 권력을 뜻한다. 노직이 상정한 자연 상태에는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살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이에게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권리 침해와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 상태에 놓인 개인들은 자발적으로 보호협회를 결성하고 협동을 통해 서로를 보호한다. 하지만 협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적 보호협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협회의 대가를 지불하고 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협회는 회원과 사적으로 계약된 상태이므로 계약 당사자들만을 보호한다. 상업적 보호협회들이 여러 개 생겨나면 이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일정 지역 안에서 보호를 지배적으로 행사하는 지배적 보호협회가 형성될 수 있다. 이 협회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긴 하지만 다른 협회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권력을 독점하고 있진 않다. 따라서 이 협회는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한 협회가 권력의 독점을 주장하며 사법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보호를 행사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데 노직은 이를 극소국가라 하였다. 극소국가는 권력의 독점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극소국가의 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보호에서 제외하므로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수준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한다. 노직은 극소국가가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는 지역 내 독립된 개인들을 흡수하여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최소국가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최소국가는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독립인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대신 보호라는 보상을 제공한다. 노직은 개인의 권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기본적 질서가 유지되는 한 개인과 국가가 최대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무정부 상태보다는 나은 국가, 그러나 최소의 보호 능력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은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본 것이다. 국가의 기능은 국민의 보호에만 국한되고 개인은 보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고 보았다. 이것이 노직이 그리는 자유주의적 국가의 이상이었다. 최소국가보다 확장된 국가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노직의 주장은 국가의 역할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인식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그가 설정한 최소국가는 국가로서의 공정 성격을 갖기보다 사회협회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권리를 경시하던 사람들에게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공공재의 공급 결정과 같은 공공선택의 과정에서 각 개인의 선호가 사회 전체적인 선택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한다. 공공선택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뷰캐넌과 털록은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결정 비용이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의미한다. 어떤 집단에서 논의 중인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한다. 반면 외부 비용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로 인해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으로 어떤 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외부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표결 방식과 관련된 총 비용은 이 두 가지 유형의 비용을 합친 것이다. 아래의 그림에서 세로축은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나타내며 가로축은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곡선 A는 의사결정 비용을 의미하며 곡선 B는 외부 비용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낮으면 의사결정 비용은 낮아지는 반면 외부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외부 비용은 낮아지는 반면 의사결정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A와 B의 값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에서 정해지게 되는 것이며 이때 찬성자 비율이 최적 찬성자의 비율이 된다. 물론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은 의안의 성격에 따라 그 크기와 양상이 달라지며 이들 비용의 정확한 특정도 어렵다. 그렇지만 의사결정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뷰캐넌 털록 모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떻게 해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법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학자 에로는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법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 선호 영역의 무한제성이다. 이는 개개인의 대안들에 대해 어떤 선호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파레토 원리이다. 이는 집단 구성원 모두가 A보다 B를 선호하는 경우 집단의 최종적인 선택 또한 A보다 B를 선호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셋째는 완비성과 이행성이다. 완비성은 모든 대안에 대해 선호의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행성은 A보다 B를 선호하고 또한 C보다 A를 선호한다면 당연히 C보다 B가 선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는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이다. 이는 A와 B 간의 순위는 단지 A와 B의 비교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하지, 제3의 대안 C가 등장했다고 해서 A와 B의 순위가 역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다섯 번째는 비독재성이다.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즉, 다른 모든 사람의 선호가 무시된 채 특정인의 선호가 곧 사회 전체의 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에로가 제시한 조건들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에로는 불가능성을 정리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숫자가 2명 이상이고 선택 가능한 대안의 숫자가 3개 이상일 경우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에로에 따르면 모든 1에서 4를 충족하는 유일한 방법은 독대이기 때문에 5가지 조건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여 이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모든 집단 의사결정 방식에 항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집단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하며,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도 완전할 수는 없으므로 선택되지 못한 다른 대안들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